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부계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저한테는 좋은 기획을 해주셨는데요. 제 전공이 원래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이고 이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랑 관련된 기획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8월을 마주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방학 시즌이기도 하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좀 담으면서 여행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이라서 몸보신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보통 다 삼계탕 먹으러 많이들 가세요. 삼계탕 좋고 뭐 연포탕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여름에 이 기운 북돋게 하는데 곰탕만한 게 또 없어요. 곰탕이 굉장히 맛있는데 곰탕 하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주인데 부모님은 나주곰탕을 좀 먹으러 가면서 아이에게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곳이 또 한편으로는 나주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나주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태조왕건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나주가 처음으로 책에서 언제 나오냐면은 후삼국 시대 있잖아요. 후삼국 시대 위에 후고구려가 있고 여기 후백제가 있어요. 여기 신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쪼개져 있는데 좀 자세하게 나오는 교과서에서는 지도가 여기가 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 끝에를. 그리고 여기도 후고구려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후고구려하고 밑에 고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뺏어가거든요. 태조왕건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던 때인데 여기에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 이 뒤를 뺏어요. 그 지역이 바로 나주 지역이에요. 근데 이 나주 지역을 뺏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굉장히 많은 곳에 상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나주였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옛날에는. 이 나주 하면은 사회 시간에 정말 짧게 나오는데 나주 평야라고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는 곳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쌀 잘 자라면 결국 인구가 많잖아요. 나주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땐 금성이라고도 불렀었어요. 쌀이 하도 오지게 많아가지고 거래를 할 때 비단을 많이 그만큼 구할 수 있어서 금성인 거죠. 그 정도 부유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후백제 입장에선 여길 빼앗겼을 때 치명상이었었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길 공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띡띡띡띡 쪼개져 있는 이곳이 바로 나주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후백제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짤은 사람들이 많이 봤을걸요. 그 견훤 연기하셨던 분이 막 또 졌어 막 하는 그 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또 자넨 늙었어 하는 막 그 이제 질책하는 그 짤이 또 몇 개 있는데 자네는 이제 늙었어. 이찬 자네도 이제 늙었어. 그 사람이 바로 그 후백제의 견훤입니다. 이 땅을 빼앗겼을 때 타격이 굉장히 커서 이 나주를 되찾으려고 엄청 공방전을 벌여요. 그래서 되찾기도 했다가 다시 뺏기기도 했다가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나주가 진짜로 유명해진 시기는 언제냐? 고려 때예요. 저 태조왕건 때니까 고려로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혹시 나주시가 어느 도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전라도예요. 전라도. 전라남도죠. 위치는 남도인데 전라도라고 이제 묶어서 부를 때 전라에 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주예요. 나주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고려 때부터 이미 나주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었냐면 목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목. 나주목이라고 불렀거든요. 나주목. 이 목은 지금 적시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역시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크기도 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나주다. 이 나주목은 고려 때만이 아니라 조선 때까지도 나주목의 지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 갑오개혁 이후에 이게 없어져요. 갑오개혁 때 같이 일어났던 온 나라에 난리가 났던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1894년에? 정답! 오! 좋아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주목이잖아요. 주요한 도시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주요한 도시예요. 그러면 동학농민군 목표 중에 하나였겠죠? 여길 노려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봤었던 동네가 어디냐면 이 나주 바로 옆에 있던 광주예요. 광주에는 다양한 방어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나주목이 역할을 잃어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광주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 뒤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광주가 광역시가 돼 있고 나주는 원래 훨씬 작아졌다가 나중에 이제 나주군이랑 합치면서 지금 나주의 도농통합시가 됐는데 나주의 역사는 요 정도고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는 곳, 나주에서 꼭 가야 되는 곳으로 얘기 드리는 곳이 나주향교라는 곳이에요.
아니 무슨 나주까지 멀리 가가지고 향교 같은 데를 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균관이죠. 이 서울에 있는 메인이 성균관인데, 성균관을 본땄다고 하는 3대 향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주향교예요. 그러면서도 나주향교가 또 볼 가치가 뭐가 있냐면, 다른 향교들하고 다르게 직접 가서 확인하시면 더 좋지만, 선현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대성전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명륜당의 위치가 다른 일반적인 향교하고 좀 배치가 다릅니다. 나주향교를 가면은 조선시대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나주목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향교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요. 동제서재라고 해가지고 기숙사가 있는데, 나주향교는 기숙사 덩치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가면은 해설사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볼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나주향교가 있는 곳 그 라인이 이것저것이 많아요. 나주목사, 그러니까 나주목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주목사라고 하는데, 나주목사가 묵었던 집으로 한옥 체험이 지금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족끼리 그 관하에 있는 그 숙박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묵으면서 나주 일대를 좀 탐방을 하는 거죠. 옆에 광주도 있기 때문에 가기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행하기가 좋다. 나주라는 곳이 담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 쭉 와 있고, 나주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다. 향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시대 때 정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향교 중 하나고, 전라도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를 양성해냈던 곳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초미에 제가 곰탕 얘기를 했죠. 나주에는 물론 곰탕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향교 근처에 어느 집이라고 제가 브랜드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향교 근처에 있는 곰탕집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저희 과 교수님께서 여기를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나주 향교를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맛집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굉장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예약이 안 돼요. 어쨌든 나주 향교를 가시면 그런 다양한 구경을 할 수 있다. 나주에는 또 읍성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그건 뭐 지나가다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향교랑 나주목 관사, 그러니까 관아에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요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전라도를 내려가면, 특히 전라남도로 내려가면 보통 많이 가는 데가 어디시죠? 여수, 그다음 뭐 순천, 광주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나주도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끼리 나름 한옥 체험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물론 한옥 체험도 전주에도 있긴 합니다. 전라도의 그 앞에 그 전자를 이제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데, 나주는 나주 나름의 매력이 있고 나주 향교가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주에 대해서, 나주 향교를 중심으로, 그다음 나주의 어떤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때 갖고 있었던 역사적 가치, 전라도의 라자를 나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를 한번 되살려 보면서 여름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여름에 빠르게 역사 관련 얘기를 하면서 여행지를 추천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